다음으로 이제 경영 성과를 보는 수익성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투자 자산 대비 수익률이 있습니다. 우선 매출액 이익률은 분모에 매출액을 넣고요. 예, 분자에 순이익을 넣습니다. 예. 손익계산서에 에서 보신 다른 부분 이익을 넣으셔도 됩니다. 예. 원가 마진을 보고 싶다면 매출 총이익을 분자에 넣으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을 보고 싶다면 영업이익을 분자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 경상이익을 보고 싶다면 계속사업이익을 넣으시면 되고요. 물론 손실이 났다면 손실금액에 넣어야겠죠. 예. 근데 뭐 손실을 나는 기업이 우리가 뭐 초기 기업이 아니라면 별로 없겠죠. 예. 그래서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부터 가격 정책, 뭐 생산 효율 등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총자본 이익률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된지를 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또 투자 수익률, 뭐 ROI라고 합니다.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에서 ROI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다만 비교 기업이 있을 때 자본 구조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예. 어떤 회사는 부채가 많으면 이자 비용이 많겠죠. 예. 근데 이자는 세금 내기 전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어느 정도 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명 뭐 텍스 실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분자인 순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더하는데 그 이자 비용은 법인세율을 고려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의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금 감면 효과로 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자 비용을 더할 때 그 금액을 빼어주면 자본 구조와 관계없이 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의 기업에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성 척도로 ROE가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좀 각각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가치 비율은요, 회계 정보의 한계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도록 좀 주식 시장의 정보를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예.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이 내는 뭐 수익과 기업이 계속 내는 수익, 그리고 그 수익의 지속성,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그 수익의 변동 가능성, 그리고 기업의 배당 성향 같은 내부적인 뭐 각종 전략과 정책이 다 고려돼서 시장이 이를 잘 반영한다고 가정해서 진행합니다. 시장은 항상 옳다 이렇게 보고 비율로 역산해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실습을 위해서는 주식시장 정보와 재무제표 외에 몇 가지 회계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의 주당 가격은 좀 88,000원이라고 좀 해 보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정관상, 그리고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 수는 좀 3,300만 주, 액면가 5,000원이라고 좀 해 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발행된 주식 1 주당 이익을 좀 보겠는데요. 순이익을 좀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냥 뭐 어닝 퍼 셔에서 EPS라고 불립니다. 이때 형성된 1 주당 가격을 EPS로 나누면 PER이 됩니다. 그러니까 퍼라고 하는데요. 퍼는 그 뒤에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하겠지만, 기업이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전제할 때 기업이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 그래서 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기업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미 투하된 자본에 비해 현재 기업 가치를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마케팅봉 레이쇼에서 MTB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PBR, 그러니까 Price Book Value Ratio라고도 하는데요. 자본 항목의 금액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과 현재 주식의 금액을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부상에 있는 주가는 얼마,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주가는 얼마냐, 그거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의 미래 수익 전망이 밝고 기업 경영이 효율적일수록 시장 가격과 장부 가격의 차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1보다 더 큰 기업들이 기업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가격이 분자지 않습니까? 예.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비율 분석에 6가지 분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장성은 2개 이상의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각 항목 간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의 매출액과 작년도의 매출액 증을 통해 가지고 매출액 증가를 보고, 올해와 작년도의 자산의 변화, 올해와 작년도의 순이익의 변화 등을 좀 비율로 봐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율 분석의 좀 꽃이라고 할까요? 좀 두통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두통 분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화학 회사인 이름이 듀퐁사에서 했던 거고요. ROE 수치 있죠? 예. 리턴 온 이퀴티 수치를 재무제표상의 각종 항목이랑 연관지어 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활동성 그리고 자본 구조를 통해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를 구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구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기업의 전략이랑 어떤 데 약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세 개 항목상에서 어떤 데가 약점이 있는지 도출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출하는 방식은 간단한데요. 우선 ROE에 자산 항목을 각각 분자와 분모에 곱합니다. 각각 똑같이 곱했으니까 예. 1이겠죠. 1. 예. 1을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똑같습니다. 예. 그 후에 분자와 분모 항목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ROA와 자기 자본 승수로 분해될 수 있는 거죠. 그 후에 여기서 다시 매출액을 다시 곱해주는데요. 근데 매출액을 곱해줬으면 다시 매출액을 나눠줬다는 얘기겠죠. 예. 각각 곱해주고 나눠준 금액을 다시 써줍니다. 그 후에 ROA 항목과 ROA 항목에 있는 분자와 분모를 그 매출액 부분에 있는 분자 분모 둘 다 매출액 그걸 각각 교체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전략을 좀 딱 보시면 매출액 순이익률, 자산회전율, 자기자본 비율로 재구성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기업의 전략 잠깐 얘기를 해보면 뭐 쉽게 얘기해서 박리담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어, 맨 앞에 좀 이게 수익성 지표지 않습니까? 수익성 지표는 상당히 낮겠죠. 예. 이 분야는 낮을 겁니다. 수익성 지표는 낮겠지만 가운데 있는 총 자산 회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야 기업이 수익을 낸다는 거죠. 예, 박리담회라는 건 이걸 놓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적게 팔더라도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는 일명 뭐 명품화 전략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간다면 앞에 수익성 지표는 엄청나게 높겠죠. 예. 엄청나게 높겠지만 회전율은 상당히 낮을 겁니다. 예. 어 그리고 이익이 난다는 전제하에 주주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마지막 항목이 하나 이건 계속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차익 비율을 높이면 이게 멀티플러 그러니까 뻥튀기 한다고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마지막 방법 뭘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기업의 재무 구조는 특정한 사항이 아니면 변경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특정 비율의 약세를 보이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이를 상쇄하거나 할 정도의 비율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그 전략을 통해서 기업이 체질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 이제 기업 경영 전략 등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재무 구조 바꾸는 그런 와중에 재무 구조를 같이 변경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 체질이 변경되기 전까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려면은 다른 이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ROE는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볼 수 있는 매출액 총이익률, 그리고 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볼 수 있는 자산회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레버를 통해서 재구성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영업이익 같은 뭐 재무제표상의 항목을 다시 각각에 넣어가지고 두통 분석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의해 계속 늘릴 수 있겠죠. 꼭 여기 세 가지로 마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필요해 하면 다른 항목 각각 분자의 분모 한 번씩 넣고 다른 거는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예. 다음으로는 이런 비율 분석의 한계점 혹은 문제점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석 내용에 대한 뭐 비율 분석이다 보니까 비율 분석이 때문에 아니라 이 비율 분석 자체가 근본적인 학문적이나 뭐 실무적 이론이 부재하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표가 가장 좋은 지표로 말할 수 없고요. 해당 지표 결과에 대해서도 좀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유동 비율이 높다는 것은 뭐 단기 채무 상환능력이 뛰어나는 거는 의미하는데 반대로 하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현금성 자산의 과다보유를 통해 가지고 자산의 효율적 활용 능력이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 다음으로는 이제 재무제표에 기입되는 항목의 한계를 통해 가지고 경영자의 능력이나 기술 개발 능력, 뭐 신사업 발굴 능력 또 고객의 충성도 같은 기업의 큰 자산 있지 않습니까? 수치화되지 못하는 거, 개소화하지 못하는 정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다음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율이나 수치 그 자체로는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타임 트렌드 어널리시스라든지 피어그램 어널리시스 뭐
이런 것 중에 최소 하나는 병행돼야 하는데요. 근데 피어글 어널리시스에 있어서 명확한 비교 대상 기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거래라도 그 처리 방식이 다양하기보다는 좀 뭐랄까 좀 몇 가지 회계 처리 방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방식의 차이를 좀 기업이 알아서 선정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최종 결과물의 다양성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찾아 가지고 조정하려면 원천 거래 내역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 처리 어떻게 회계 정보를 어떻게 기입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그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 게 좀 실익이 있다. 실익이 있나?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뭐 또 그리고 장부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장부 열람권을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아낼 방법도 없는 거죠. 예. 뭐 다음은 좀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나 세계화되어서 뭐 다양한 국가의 회계 처리 기준 적용받는 경우인데요. 지금은 사업 부제로 편성되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 많고요. 기업 스스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최종 결과물인 재무제표만으로는 이게 제대로 된 비교 대상 찾기가 좀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어 또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기업 회계 기준상의 뭐 인식이나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제시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에 적용하던 기업 회계 기준 변경이 또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또 과거와의 비교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는 뭐 딱히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12월 말일 결산법이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진 않는데 결산이 다른 경우에는 특정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회사라고 해 볼게요. 네. A라는 회사는 뭐 결산을 11월이라고 그러고 B라는 회사는 결산이 6월이라 해 보면요. A라는 회사는 아이스크림 재고가 거의 없는 기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에 비해서 B라는 기업은 오는 여름 매출이 확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시점이 다른데 6월과 11월에 나온 재무제표를 같은 연도라고 해서 딱 비교해서 보게 되면 두 회사가 별 차이 없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 A와 B의 재고 자산 회전율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죠. 이런 계절적 요인도 좀 고려해야 되고 기업의 특정 사업부를 뭐 갑자기 정리하거나 자산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과 M&A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 일시적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오는 특정한 경우 그런 거에 따라서 재무제표 변경 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비율 분석을 고려해서 진행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비율 분석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